저녁이 모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우니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싹 트이고 있네 오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우니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도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런 자연치유와 관련된 일에 전문적인 종사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또 은퇴 후에도 10여 년 이상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또 똑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오기 며칠 전에 토론토 근교에 있는 곳에서 9박 10일의 힐링 캠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주일은 토론토 시내 다운타운에서 한 주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건강 세미나에서 한 50대 후반 그 여성 환자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이분은 대장에서 암이 생겨서 온 몸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앞으로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9박 10일 프로그램 시작하는 날이 그분이 의사와 그 약속한 시간이에요. 치료 약속. 이렇게. 근데 갈등을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힐링 캠프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어려운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분에게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 몸으로도 떨고 마음으로도 떠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좋을 것인가?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연이 주는 자유라는 제목을 한번 선택을 했어요. I am free. 이거는 두 문자의 약자인데 사실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고 온 사람이 아무리 자연치료법이 좋다 한들 그런 방법만 말해줘가지고 마음에 양이 안 차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자연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제목을 한번 택해본 거예요. 자연치료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요,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하나는 우선 환경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릇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뉴 스타트, 저는 그를 베스트 라이프라는 말로 쓰는데,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을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삼각구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8가지 자연 치료제들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는 물, 공기, 햇볕, 이건 환경입니다. 그 8가지 내용들 중에서 음식을 먹는 일과 운동하는 일, 잠자는 일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거예요. 생활 양식, 그리고 마음.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환경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릇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질병에서 벗어나야죠. 또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행복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또 이런 진정한 자유를 얻는 데는 도덕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일.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 남이 쫓아오지 않는데도 쫓기는 생활, 회개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죄악의 그 잔존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죽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는 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말기 환자가 첫날 우리 돌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은 다 뭐 자연 치료를 해서 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well dying 하러 왔다고. 잘 죽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힐링 캠프에 오면 살려고 오는데 이분은 잘 죽기 위해서 왔다고. 그 분의 얼굴에 또 모습에 점점 희망이 사그러들고 불안에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는 이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시게 되면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이런 자유를 느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감 속에서 아주 기쁨을 마음껏 외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 회복, 이런 행복감과 기쁨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이런 경험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영원 무궁한 세월을 통해서 증폭되는 그런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I am free란 뭐냐? 이그노런스의 I,
어그날리지먼트의 A, 매니지먼트의 M, 그리고 프리, 이런 두 문자어인데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지 상태에 있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나의 진정한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필요한 것은 내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는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꾸정물 한 바가지가 훨씬 낫지, 금덩어리보다 꾸정물 한 바가지가 훨씬 나아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금덩어리도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사는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물론 그런 말들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 말들이 있죠. 거기도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돈, 명예, 건강 중에 건강이 굉장히 좋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알았으면 이 문제를 고쳐가야 돼요. 개선. 그래야 자유를 얻어요. 이런 I am free, 자연이 주는 자유를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순간에도 자연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지에서 자유까지, 내가 내 자신의 분명한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깨닫고 고치고 자유를 얻는다. 근데 학문적으로는 기능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상태가 무의식 무기능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올바른 일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문제를 알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의식 무기능. 그 다음 단계는요,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도 알고 이거를 고쳐갈 수도 있게 됐어요. 기능도 하게 됐어요. 마지막 단계는 올바른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는 검사가 필요하고, 병원에도 가면은 진단부터 하죠.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 필요한 치료를 하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내 문제를 안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가지고 내가 가진 문제를 잘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I am free에다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I am free, 무지에서 문제를 깨닫고 문제를 개선해서 자유를 얻는데, 여기에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HFIT 검사는 Health Functional Integrity Test라고 그러는데, 건강 기능 통합 검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자연 치료를 하면서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검사 시스템인데요. 이걸 하게 된 주요 이유는 사람은 매우 복합적이고 매우 복잡다단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고, 또 사람은 그 가운데 정말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때때로 현대의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연 치료를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병원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의 진단은 신체적인 진단만 합니다. 소대병 검사, 혈액 검사, CT, MRI까지, 엑스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치료합니다. 사람은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이렇게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신체적인 부분은 인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90%는 마음에서 옵니다. CT에 마음 상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적인 병원 검사는 매우 정확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문제, 자연치료라는 것은 뭐를 먹고 어떻게 해서 치료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치료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복구력, 자생력이 있어요. 이 자생력이 방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제거를 해주면 저절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 문제에 관해서 건강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신체적인 문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사회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문제도 알아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발한 게 HPIT 검사예요. 건강기능통합검사. 제가 이제 나중에 화면으로 이거를 보여드리고 아마 여기서 프린트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끝났으면 이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는 방법은 여기서는 자연치료를 합니다. 자연치료가 그럼 뭘까요? 자연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자연치료란 치료 효과는 아주 확실하고 좋은데 부작용이 없는 거. 자, 암에 걸린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죠. 항암 치료는 치료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은 더 크죠. 사실상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은 약을 먹죠. 그러면 솔직히 약으로 진짜 병이 치료되는 병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약은 치료 효과가 좋지만 약에서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자연치료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학적인 접근은 국부적인 면을 전문화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경운기 사고가 나서 이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급히 119를 불러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고 이거 뼈가 부러진 건데 여기는 쇄골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뭐 언제 수술을 하고 뭘 하고 여기 갈비뼈에 관해서는 흉곽외과 전문의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것도 오진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전후 좌우 다 봐야 되는데 전면만 보고 쇄골은 부러졌는데 제가 봐도 덜렁거리니까 부러졌죠. 늑골은 괜찮으니까 그때 일요일인데 화요일 날 수술 받으러 오십시오. 집에 갔다가 한 30분쯤 집으로 오는 중인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재확인했는데 늑골이 2번, 3번이 골절됐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엑스레이 판독은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했더니 측면에서 찍은 사진에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져서 딱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밤 12시가 다 됐는데 할 수 없이 대전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연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만 다스리지 않고 근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치료입니다. 그리고 자연치료를 하면 마침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병을 고치는 거하고 사람을 고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님 되시는 분이 광릉내 수목원에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하는데 당뇨병으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거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제가 사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집에 가신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방문 오셔가지고 저희 식구들 식사를 밖에 가서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셔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시고 뭐 이렇게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 친구가 됐어요. 같은 교육계에 일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교육대학원 원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현대의학은 병을 고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치료는 병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한 뒤로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자연치료는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연치료는 사람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는 상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안 고치면 거의 다 재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은 안 고쳐도 사람을 고쳐놓으면요,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게 자연치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한 곳에만 있는 사람 말고 여러 곳에 전이된 사람을 치료할 때 여기저기 암이 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이랬을 때 자연치료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암이 맨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딘가 알아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나무도 죽이는 방법은 가지만 자르면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죠. 어떻게 해야 나무가 죽죠? 뿌리를 파버려야죠. 그러면 죽죠. 그래서 암도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 생겨서 다른 데로 전이됐다면, 폐에서 시작돼서 전이됐다면, 실제로 몇 달 전에 그런 환자를 만나가지고 병원에서는 2,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겠다는 환자가 이런 자연치료를 하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제가 만났는데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분도 폐에서부터 시작돼서 온몸으로 퍼졌는데 폐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암덩어리가 5cm에서 지금은 2cm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10여 개월 사이에. 그래도 다 가족이나 옆 사람들이 죽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죽기는 뭘 죽어요. 얼굴도 더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자연치료에서도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 자연치료는 항상 인간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자, 그러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베스트 라이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배경은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될 때 도문요양원과 연길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중국 본토인들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중국 법이 그래요. 근데 제가 뉴 스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마지막에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신뢰함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라이프로 바꿨어요. 베스트 라이프를 바꿔서 쓰는데 중국 북경에서 어느 한 분이 우리 한국에서 SDA 교단에서 만든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잡지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그대로 내보내는 건강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 표지 이름을 베스트 라이프로 쓰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써도 괜찮겠느냐고 양해를 구해왔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가는 대표적인 건강 잡지 이름이 베스트 라이프가 됐습니다. 근데 이 8가지 뉴 스타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8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치료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기 간단합니다. 휴식, 매일 밤 완전 소등하고 7, 8시간의 충분한 잠을 잔다. 운동 매일 30분, 주 5회 이상 활기차게 걷기 운동을 한다. 햇볕 매일 20분 이상 적당한 일광욕을 한다. 절제, 몸과 마음과 환경을 지배하는 절도 있는 생활을 한다.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인간을 사랑하는 어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 음용수, 매일 깨끗한 물을 8컵 이상 식간에 마신다. 공기 청정 지역에서 바른 자세로 30분씩 매일 3회 심호흡을 한다. 복식 호흡을 한다. 음식, 균형 잡힌 자연 건강식, 곡류, 과일, 견과류, 야채류를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잘 씹어 먹는다. 이거예요. 여기는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폭포가 보이는 장면이고요. 요세미티 공원에는 그 나무 하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자동차가 지나가요. 이 나무 이름은 세콰이어 나무예요. 세콰이어.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관리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나무는 수령이 3,500년 이상 됐다. 말하자면 노아 홍수 이후로 살아있는 나무예요. 저는 81년 겨울에 요세미티 공원을 방문해가지고 이 나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 요세미티 공원을 안내하던 친구가 저한테 이 공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분이 폐결핵 말기 환자예요.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아요. 지금 말하면은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결핵 환자가 300명이 넘어요. 7, 8가지 독한 약을 써도 안 죽어요. 균이 안 죽어요. 이분도 어떤 약으로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위에 다른 선택이 없었는데 결핵 환자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균이 나와서 가족들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죽으면서 마지막 가족들에게 보이는 애정이 뭐였냐면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산속에서 혼자 들어가 죽겠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는 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어디 좀 잠시 다녀오겠다 그러고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이 김밥 싸가지고 갔을까요? 미숫가루 해가지고 갔을까요? 물통 메고 갔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깊은 산에 왔는데 시장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을 때는 죽더라도 먹을 때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은 가져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토리 열매, 나무 열매들, 블루베리 이런 걸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해만 지면 어때요?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눈 떠서 아직 안 죽었는데 앉아서 죽을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또 목이 마르면 계곡 밑에 가가지고 물 마시는데 제가 요세미티 공원에 가가지고 재는 TDS 테스트 있어요. 이걸 재보니까 10ppm 나와요. 10ppm.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물은 정수기 물처럼 좋아요. 그 좋은 물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긴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러 들어갔다가 완전히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다음에 이분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여기다가는 교회를 짓지 마십시오. 왜? 신앙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 자체가 신성하고 이 자연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에서도 어떤 약으로도 죽지 않는 결핵균이 확인이 됐는데 슈퍼박테리아예요. 근데 이 균이 햇볕으로는 죽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인간의 모든 과학과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몸이 아팠을 때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좋은 방법은 아까우니까 놔두고 나쁜 방법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밤을 삶아놓고 먹으면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항상 좋은 밤부터 먹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밥만 먹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던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은 왜 그렇게 먹느냐고, 이렇게 좋은 것부터 먹으면 계속 좋은 것만 먹지만 나쁜 것부터 먹으면 계속 끝까지 나쁜 것만 먹는다고 핀잔을 받았어요. 제가 말이 궁색했지만 그래도 저도 할 말이 있죠. 다른 사람 좋은 밥 드시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을 치료할 때는 밥 먹는 방식이 제 방식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병 들어서 치료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여기 6가지 좋은 방법에 대한 조건을 한번 열거를 해봤습니다. 우선 효과가 좋아야 되고,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사용이 편리해야 되고, 값이 싸야 되고, 병에서 나오면 재발이 안 돼야 되고, 가능하면 병도 낫고 사람도 나아야 돼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기대해 볼까요? 이런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여기 오늘 한 번 오시든지 이 집회 계속 오시든지,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나 내가 병들었을 때, 몸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뭐고 가장 좋은 치료가 뭔지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생활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집니다. 특별히 자가 면역병 같은 것은 현대의학적으로는 불치병, 난치병, 못 고치는 병으로 딱 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를 해서 정말 암이 났습니까? 방사선 치료에서 정말 암이 났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암을 위한 치료의 대표적인 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인데 효과를 계속 봤습니까? 아닙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자들을 모아서 암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암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앞으로 8년 뒤에는 우리 인간은 암을 정복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1971년부터 8년 후면 79년이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나는 해네요. 1971년 이후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단 한 번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암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 시점을 보면 1971년이죠. 그 해가 무슨 해냐면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우주선이 달 궤도에 진입을 하고 달나라의 성조기를 꼽은 아주 성과적인 일을 한 때입니다. 인간이 개수나무 아래서 토끼가 방아 찢는다고 하는 신화적인 얘기와 연결된 달에 인간이 발을 디뎌놨습니다. 달도 접목했는데 그까짓 것 암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있는 티눈을 칼로 오려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암은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세포는 우주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암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암은 절대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기관에 속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암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칼로 잘라내고 독극물로 독살시키고 방사선으로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암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암을 정복하는 방법,
제가 이어지는 밤 시간 동안 암에 대한 진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암 환자로 진단이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든지 증식하지 않고 머물러 있든지, 그래서 암 환자는 내가 사는 생활 방식에 따라 암 환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소위 야전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전의학. 야전의학이라고 하는 건 전쟁의학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응급사태가 생기면은 지혈시키고 다리를 잘라내고 또 통증을 멈추기 위해서 진통제를 주고 세균 감염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주고, 이게 전쟁의학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시체제가 아닌데 지금도 병원의 시스템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쟁의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치료의 길을, 현명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는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가 되겠죠. 그럼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빼놓고요. 누굴까요? 나 자신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 문제에 있어서, 모든 치료 문제에 있어서 정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치료의 길을 가려면 근본 치료를 해야 되고, 통합의학을 적용해야 되고, 전인 진단,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자연치료, 그리고 인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치료는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세균설과 내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이 세균설은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말한 것인데요.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세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는 의술이 유럽이 제일 발달했는데,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병동의 과장이 헝가리 출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딱 보니까 그때 의사가 하루 일과의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전날 죽었던 시체를 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하는 때인데, 그때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고무장갑을 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술 도구를 소독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체실에서 시체를 만지고 온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환자는 반드시 죽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34년에 제멜바이스가 검시실에 다녀온 의사는 고하를 막론하고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손을 씻을 것, 손 씻는 규칙을 만든 뒤로, 손 씻는 규칙을 만들기 전에는 6명 중에 1명은 죽었습니다. 치사율이 높았는데 이 규칙을 만든 뒤로 40여 명 중에 1명으로 치사율이 줄어들었고, 2달 후에 3개월 뒤에는 84명 중에 1명으로 치사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 손 씻는 일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질병에 대한 방어 조처를 취하게 됐는데, 외부로부터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독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소독. 고무장갑도 끼고 소독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균은 약을 통해서 균을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파스테르 시대는 아니지만 그 후로
1927년쯤 될 거예요. 그때 페니실린이 만들어졌습니다. 페니실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는 병을 극복했다. 어떤 병이든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약효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독한 약을 만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래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포스트 엔티바이오틱 이어로 이 경고를 했는데 후 항생제 시대의 도래. 지금처럼 우리가 항생제를 오용, 과용, 남용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약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망할 수 있다. 이제 항생제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후 항생제 시대의 도래. 이 무렵에 그러니까 결국 페니실린까지도 한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른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항생제도 균을 3종류나 5종류 이상은 못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자연치료를 한다고 해서 항생제를 안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항생제 씁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낫지 않는 중이염을 치료하는 자연 항생제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항생제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항생제도 균을 몇 종류밖에 못 죽이지만 모든 형태의 균을 다스릴 수 있는 항생제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자연치료할 때. 그게 뭐냐면 은물입니다. 은물. 순도가 99.99 순도의 은을 전기를 연결시켜 놓고 증류수를 부어 놓고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은물이 우러나는데 그걸 바르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런 항생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모든 형태의 균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제서야 제가 그 옛날에 왕들이 은그릇 쓰고 은수저 쓰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무렵에 같은 프랑스 학자 클라우드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체질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균만 죽여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해지면, 즉 저항력이 강해져야지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이 몇 마리나 될까요?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이 몇 마리나 될까요? 세계 인구수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모든 균이 다 해로운 건 아니에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요. 근데 이 버나드의 이런 이론에 공감을 느낀 러시아 출신 학자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자기 동료들과 함께 일개 연대 병력을 죽일 수 있는, 일개 연대 병력이면 최소 1000명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 죽일 수 있는 콜레라 균을 몇 사람이 나누어서 마셨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독사들이 나와서 물었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일러주셨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독사와 같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세우면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거라 그랬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상황을 천사들, 그 많은 천사들을 몽둥이를 하나 들게 해가지고 독사를 때려잡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독사는 항상 구물거렸어요. 그러나 독사에게 물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디를 쳐다보면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병균을 없애고 병을 고쳐가지고 사람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몸에 균형 잡힌 면역력이 어떤 균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선언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연치료도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고치는 것도 가장 잘 고치십니다. 여기는 전통의학과 자연치료를 비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제 자연이 주는 자유를 위해서 의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 근본치료 통합의학, 전인진단, 자연치료 인간회복. 그리고 저는 자연치료를 이렇게 할 때 과학과 자연과 신앙이 조화를 이룬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는 그 우리에게 뉴 스타트 혹은 베스트 라이프 원리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 치료봉사책 128쪽에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자연 치료제라는 말, 이거 영어로는 내추럴 레미디 그랬어요. 그다음에 치유력, 힐링 파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자연 치료제하고 치유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요, 자연 치료제는 물, 공기, 햇볕 이렇게 뉴 스타트 8가지로 말한 자연 치료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력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스스로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생력, 자연 복구력, 의학적으로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균형 잡힌 면역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무균실을 운영하지만 진짜 무균실을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피부에 있는 균이 70억만 마리가 되는데 무균실, 진정한 의미에서 무균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이 면역력이 강해야 어떤 병균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연치료에 자연치료제가 치유력이 있는데, 자연치료제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연치료의 핵심은 자연치유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자연치료 원리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에 반복적으로 자연치유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베스트 라이프 무지개 인생을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그 3가지는 별표 모양이고 3가지는 동그라미고 이제 하나는 하트 모양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8가지 자연 치료제를 삼각구도로 만들어 본 겁니다. 8가지 자연 치료 내용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는 물, 공기, 햇볕. 이건 환경입니다. 환경은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연 치료를 하려면 우리가 좋은 환경을 찾아가야 됩니다. 생활 습관은 어디서든지 고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못 고칩니다. 인간에는 작심삼일이란 말 있죠.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면 항상 도와주십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그리고 마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자연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요, 지금 이 베스트 라이프 혹은 뉴 스타트 8가지 원리는 원래 엘렌 화이트이 처음으로 말한 게 아니고 8가지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거기 햇볕도 나오고 공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어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뉴 스타트 혹은 베스트 라이프 원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이 범죄하고 죽게 됐어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도 영생을 위한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하는 자연치료는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고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치료는 여러분 영생을 위한 기별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거를 잘 적용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치료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면 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스픽 검사의 모양인데 이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하시느냐 하면은요, 생각나는 대로
예, 아니요의 표시만 하세요. 그리고 위에 이름 쓰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이 폼에다가 넣습니다. 이거 바퀴 검사합니다. 넣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병에 문제가 되는가를 알게 되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개선이 됐고 개선이 안 됐고, 그래서 목표는 모든 것이 예라고 답변이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또 이미 병이 들었을지라도 또 당신은 뭐 며칠밖에 못 산다고 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자연 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천연치료 개념 구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컨셉션 프레임워크라고 붙였는데요.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에 대한 이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만들면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치료를 가지고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연치료의 목표는 인간 회복입니다. 전체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입니다. 자연치료제하고 치유력이 있는데 자연치료제는 여기 환경과 생활습관과 마음, 이 8가지 내용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여기 자연치유력은 의학적으로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또는 면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치료를 시작할 때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병원 검사에다가 아까 헬스픽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의 진정한 원인이 뭔가를 알아냅니다. 딱 이 원인을 안 다음에 치료가 시작될 때는 디톡스부터 합니다. 우리 몸에 독소부터 빼줍니다. 여기가 디톡스죠. 이 디톡스는 이틀, 3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몇 주일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는 3일 동안만 디톡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점심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자유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는 힘들겠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